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 극한값 구하는 거 유형별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걸 극한 조건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요거를 극한 조건이라고 부르든지 밑에 있는 조건이라고 부르든지.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어떤 x가 어떤 특수한 상수 쪽으로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어떤 꼴로 나타나냐면은 0분의 0꼴로 나타난다. 0분의 0꼴. 이 경우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이 0분의 0이 나타난 거는 분모가 0이라서 그렇다 그랬지, 그죠?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0이 되는 원인을 제거시켜 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유리함수인 경우에는 이걸 인수분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그런데 인수분해를 막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분모가 0이 되는 그 원인까지 인수분해로 제거라고 하는 거는 약분 말하는 겁니다. 약분해서 제거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여기 x 대신 뭘 집어넣어? a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약분해서 제거하고 뭘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무리함수인 경우에는 유리화를 하는 거는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분모 유리화만 하려고 생각하는데 분자도 유리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약분해 가지고 약분한다는 것은 이 분모가 제로가 되는 원인을 제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여기 있는 숫자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할 거는요. 이런 x가 특정한 상수로 이렇게 무한히 접근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 x가 이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무한대로 갈 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저번 시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였죠. 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다 유리함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리함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유리함수인 경우로 이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 무한대를 대입하다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뭘 한다고요? 여기 차수 비교하는 걸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은 분모 차수하고 그 다음에 분자 차수가 이렇게 있는데 차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만일 이게 분모 분자 차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최고차항 예, 개수 있죠, 개수. 이 개수 비만 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저기 뭐지? 이 분모의 최고차 그 저기 문자로 이렇게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만일 이쪽이 크잖아요, 분자가 크잖아, 차수가. 이게 지금 차수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발산하는 겁니다, 발산. 이게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반대로 분모 쪽이 이제 차수가 더 크잖아요. 이건 무조건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걸 공부했다고 저번 시간에 또. 근데 오늘 할 것은 이거 x 대신에 무한대를 대입을 해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거는 몇 가지 이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항함수인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항함수의 경우. 이 경우는 여기 최고차항이 보이죠. 여기 적어 드릴게요. 최고차항. 이 최고차항으로 이걸 전부 묶어요. 이게 지금 x 세제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x 세제곱으로 빼내요. 이렇게 으로 묶는다.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볼게요. 이러면은 무슨 이 묶어낸 뒤에 그 식에 보면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한대분의 상수라고 하는 거는 이 분자는 정해져 있는 값인데 분모가 한없이 커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어디로 수렴하게 되어 있느냐면 0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 정도만 남아 있고, 왜냐면 이거 상수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다 0으로 가버리고. 이게 나중에 답을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항상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유리함수인 경우에는 이거 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묶거든요. 여기 왜 이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묶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한 번씩 보았던 겁니다. 분모의 최고차항. 다항함수는 앞으로 묶어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건 나누는 겁니다. 분모 분자를 나눠요. 나누면 또 이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거는 좀 이상한 게 좀 그대로 여기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거를 제로로 보내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차수 비교하는 가는 겁니다. 차수 비교. 유리함수는 이렇게 하고요. 무리함수인 경우 이제 이러면은 수투에서 하는 함수는 거의 다 하는 거거든요. 무리함수. 무리함수도 이렇게 이제 x가 무한대라고 하는 걸 대입을 하면은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걸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유리화를 해야 돼요. 분자를 유리화를 하든 분모를 유리화를 하든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요런 걸로 변해요. 아니구나. 이거 무리함수 요 걸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요 걸로 변하는구나. 이것도 또 잘 해줘야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 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차수 비교하러 가는 겁니다. 얘도 지금 차수를 비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도. 자, 그러면은 이게 한 가지가 또 남아가 있는데 여기 좀 특수한 게 있어요. x가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약간 골치 아픈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 x를 일단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x하고 t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x하고 t랑 같아지려면은 부호를 반대로 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이걸로 치환하게 되면 x가 아니라 t가 되고요. t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마 저번 시간에 된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보면은 자, 요거 보겠습니다. 27번. 일단 다 지우고요. 괄호 1번을 보겠습니다. 괄호 1번이 지금 무한대를 집어넣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걸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다항 함수입니다.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란 말은 이걸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 무조건 뭘로 발산한다? 항상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려도 돼요. 항상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끝내버려도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최고차항이 지금 x 세제곱이지 않습니까?
이 x 세제곱을 앞으로 묶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x 세제곱을 앞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안에는 2가 남아있죠. x 세제곱을 묶어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에 x분의 1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적을게요. 왜 이래가? x분의 4 플러스 이거는 x 제곱분의 5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 놓고 x 세제 x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여기 좀 이따 생각하고요. 그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되잖아요. 자, 상수는 그 값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게 계속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이거 제로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제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번 적어보면은 자, 이 리미트를 집어넣어 보니까 리미트 세제곱이라서 무한대인데 여기 무한대인데 이게 다 제로로 가버리고 2만 달랑 남는 거잖아요. 그죠? 2만 달랑 남은 건데 무한대에다 2배를 해봤자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사실은 이렇게 막 숫자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라는 게 수가 아니긴 한데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괄호 2번도 이 무한대를 여기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가 무한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무한대에 루트 씌워봤자 무한대일 거 아닙니까? 여기도 무한대입니다.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무리함수잖아요. 이게 무리함수. 무리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리발을 합니다. 유리발을 하면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개수비교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수비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괄호 2번. 자, 이거는 분자잖아요. 분모는 1이니까 분자 유리발을 하겠습니다. 자, 분자 유리화는 하면은 여기 부호만 반대인 걸 곱해주고자 합차 공식 이용하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해주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무한히 접근할 때 자, 분자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이렇게 남고 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x 제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게 마이너스죠. 합차 공식이니까. 가끔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모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분모는 루트가 들어가는 게 아직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게 플러스죠. 이게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그럼 얘만 달랑 남고요. 얘 이렇게 달랑 남았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가 지금 1차잖아요. 지금 최고차항이. 무한대로 갈 때 확인하고 요게 무한대가 돼가지고 무한대 오버 무한대가 있더라도 루트가 씌워져 있어도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에다가 무한대 더해도 무한대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은 어떻게 한다고? 계수 비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계수 비교하기 위해서 1차를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루트 속에 x 제곱이 최고차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은 1차항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1차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1차죠, 그죠? 거로밖에 있는 거. 그럼 1차분의 1차니까 개수가 같죠? 그러면은 이제 개수비방 가지고 따져주면 될 거 아닙니까? 개수비. 어떤 개수비? 최고차항에 이 최고차항이 개수 비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얘가 지금 1차하고 그 개수가 3이잖아요. 3 적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긴 한데 루트를 씌웠으니까 1차로 본다 그랬잖아. 그 개수가 1이지. 1이 근호 밖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1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지금 최고차항으로 쳐줘야지. 그래서 1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2분의 3으로 돼서 나오는 거예요. 답이 2분의 3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함수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봐두시고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x가 제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숫자로 지금 간다는 이야기예요. 숫자가 거의 없어지지는 않는데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 정도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 제로를 대입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렇게 대입을 하더라도 분모가 제로가 되지를 않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남게 되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만나면 이 전체가 제로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분모가 지금 제로가 되고 있어요. 분모가 제로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제로로 간다. 그는 뜻하기보다는 상당히 작은 수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1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3, 4, 5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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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제곱분의 뭐 3, 여기 1이 돼 있는데 3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10에 300 제곱분의 1에 1분의 3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3 곱하기 10에 300 제곱이거든. 와, 진짜 커지네.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무슨 꼴이라 하냐면은 요거 잘 보세요. 요 앞에 거하고 다르지. 이건 엄청나게 커지는 건데 이건 제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무한대 곱하기 제로 꼴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함수지?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가 나오는 거는 이 괄호 속을 통분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저번 시간에 먼저 앞 시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문제가 뒤로 나와 있어서 이러면 있잖아요. 이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입해서 끝내버리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괄호 속에 있는 거를 적어 드릴게요. 괄호 속에 있는 걸 통분한다. 이래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럼 괄호 속을 통분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통분을 해보면 x-1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분자 x-1 있고 플러스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얘하고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x-1에 x만 남을 겁니다. 자, 이제 리미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1에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날아가잖아요. 야, 이 분모가 제로가 가는 이게 원래 이거 굉장히 무한대로 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억지로 생각했지만은 결국 여기에 분모를 제로로 보내고 있었잖아. 그게 제거가 되잖아 지금. 그럼 올바르게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리미트 왜 파란색으로 변했을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x-1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제로로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분모가 제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지금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4번 보겠습니다. 4번 여기 확인해야 될 게 뭐죠? 이제 x가 제로로 갈 때요. 분모가 제로가 되면 안 되는데 제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와 같은 이유로 분모가 제로가 되면 안 되는데 제로가 되고 있는 거 이걸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 볼게요. 왜 무한대로 간다고 보냐면은 x가 제로로 들어가면 이건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곱하기 제로꼴 요 꼬라지가 만들어져요. 그럴 경우에 이걸 무한대 꼴로 인식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모가 제로가 되고 있는 이걸 없애줘야 돼요.
물론 여기도 제로를 집어넣으면요. 이 제로를 집어넣으면 1이 되고요. 요것도 1 마이너스 1가 결국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한대 곱하기 제로 꼴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여기가 분모가 제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있는 숫자를 대입, 특히 이게 제로로 갈 때입니다. 제로. 여기 숫자를 대입을 하면 0이 되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석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 속을 통분을 한다고요. 엄마, 선생님 이거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든 뭐든 통분을 해보는 거예요. 통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 이렇게 있고, 자, 괄호 열고 분모는 루트 x 플러스 1에 이걸로 이제 통분이 됩니다. 이건 1인데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괄호 닫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얘 유리화도 있고 얘 유리화가 있는데 이거 없애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x가 있어줘야 되지. 여기에 x가 있어주면 하나. 그지? 여기에 루트 x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약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루트 x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x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분자 유리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1 괄호 열고 분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건 루트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는데 괄호 열고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하고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여기 와서 적을게요. 리미트 요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적는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무한대를 갈 때 x분의 1 괄호 열고 여기 마이너스 x가 남았는데 이거 약분을 먼저 한다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지금 남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배 루트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 플러스 이거는 그냥 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오죠. 괄호를 닫아주면 되죠. 이제 이거 약분돼서 없어졌죠. 이거 왜 이거 적혀있지? 약분돼서 없어진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것만 남았잖아요. 제로로 가면 1이죠. 제로로 가면 제로죠. 여기 1 남아있죠. 전부 다 합해서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봐보면 이제 빨리빨리 답 찾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답 찾는 거. 아니 뭐 시간 관계상 이거 뭐 이거 저기 이거 플러스 무한대로 고치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뭐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거. 그렇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요 x 5제곱을 이렇게 묶어내야 돼요. 그리고 4 들어가고 x 세제곱분의 1 x 5제곱분의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이게 다 제로로 가버리잖아. 그지? 이게 다 제로를 가버리는 거라고. 그럼 요것만 달랑 남는데 이게 상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무한대로 가는데 뭐.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리함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무리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유리화를 해야죠. 유리화를 해보면은 여기에 분모에는 루트에 x제곱에 플러스 1에 플러스 x가 생기는데 분자는 이게 다 풀려버리거든요.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날아가죠. 이건 1만 남았고요. 그러면은 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무한대고 여기에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이거는 무한대분의 1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건 제로로 가는 거래. 여기에 뭔가 x 1차항이라도 남았으면
x 1창이라도 남았으면 개수 비교라도 해볼 텐데 좀 그렇죠 이거는.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는 걸 확인해 보십시오. 무한대로 가는 거. 어? 문제가 같나 이거? 아니네. 이거 안에 2가 있구나 이거. 그 다음에 무리함수잖아요.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리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리화를 해보면 자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분자가 났고 분모는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라고 하는 분모가 남아서 리미트를 어디를 보내야 돼요? x를 무한대로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에 1차항이 남고 1차고 요것도 1차로 봐주고 요것도 1차로 봐주면 되죠. 개수 비교하는 거죠. 개수 비교. 요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개수만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져오면 이렇게 되죠. 1로 갑니다. 이게. 자 이게 좀 독특했었죠. x가 제로로 갑니다. 그 제로가 뭐 분모가 제로가 돼서 이 무한대 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분모가 제로로 가는 게 곱해져 있고 분모가 제로로 가는 게 곱해져 있고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2인데 제곱하니까 4고 그러면 여기도 또 제로가 돼버리는 형태입니다. 일형 형태는 여기를 뭘 해본다? 통분을 해본다. 자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1은 그대로 놔두고 통분을 해보면 자 이거는 4분의 그리고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플러스 2 괄호 닫고의 제곱 이렇게 해서 통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은 분자를 지금 고쳐보면요. 분자를 지금 고쳐보면 여기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 4가 돼서 여기 4랑 소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4x가 남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죠? 이거 다 없애고 요것만 달랑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x가 공통인수니까 x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남을 거 아닙니까? 또는 마이너스 x를 묶어내면은 x 플러스 4가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약분이 될 거예요. 그죠? 그걸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제로가 되는 원인을 제거가 됐네요. 이퀄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이건 1만 남게 됐습니다. 여기 분자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남고요. 여기 4 곱하기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남게 됩니다. 이제 제로를 집어넣으면 되죠. 2가 남아서 4가 나와서 4, 4, 16이 남고요. 제로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남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저번 시간에 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자 극한의 대소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식이 좀 복잡한 게 있는데 2번부터 볼게요. 1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함수 fx보다 함수 hx가 같거나 크고 그거보다 함수 gx가 같거나 큽니다. 자 여기 가운데 끼어 있죠. 요 바깥쪽에 양쪽에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함수인데 선생님이 체크 표시한 이 함수에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로 존재하고 있죠? 알파로 존재하고 있고 알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다고 이게. 이렇게 양쪽에 존재하는 함수의 극한값이 특정 상수로 무한히 접근할 때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 함수의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새끼에 그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도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정리입니다. 이걸 흔히 샌드위치 정리 또는 조임 정리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등호 보이는 거 있죠? 이 등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때도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y축이고요. y축이 이렇게 돼 있다 볼게요. y축이. 딱 요 점에서 만났는데 여기가 원점 5입니다. 5. x축이 이렇게 가 있다고 이렇게 봐볼게요. x축입니다. 그래서 특정 상수로 가는 거예요. 여기 특정 상수로. 이게 뭐 반드시 y축이 아니라고도 상관없겠네요. 뭐 y축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여기 원점이니까 y 값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점이라고 보지를 않을게요. 자, 여기 어떤 뭐 7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7로 다가가는 거예요. 무한히. 여기도 7로 다가가는 거예요. 무한히. 그래서 요 값이 0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다. gx도. 근데 fx도 7로 다가가니까 극한값이 지금 0으로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극한값이 이렇게 같은데 어떤 1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만난다고 해볼게요. 그게 hx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x가 7로 다가갈 때 함수값이 제로고 이것도 7로 다가갈 때 함수값이란다. 극한값이 제로인데 얘도 7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제로고 이것도 극한값이 제로라고 하면 얘도 7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제로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등호가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죠? 여기 보면 gx가 fx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데 안 만나도 된다니까요. 이게 여기 즉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선생님 점 찍어놨잖아. 이게 구멍을 뻥 띄워놔도 된다니까 이거예요. 같지는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등호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걸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려야 되는데 이걸 왜 배우냐는 이야기야. 이거를. 자,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fx가 가운데 끼어 들어가 있는데 특정한 상수값으로 갈 때 이 fx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만일 샌드위치 정리를 하면은 양쪽에 있는 이 함수들 있죠. 여기 양쪽에 있는 이 함수 극한값을 어디로 보내는 극한값을 x가 2로 갈 때의 극한값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만약 같게 나오죠.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 접근 조건 요거 있죠. 요거 계속 여기도 접근 조건이 이거야 되고 여기도 접근 조건이 이거야 되고 여기도 접근 조건이 이거야 됩니다. 왜? 이걸로 줘놨으니까. 됐죠? 그러면 그걸 따져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자, 이 왼쪽에 있는 이거 극한값 어디로 가는 극한값? x가 2로 갈 때 극한값.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괄호 열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입니다. 얼마나 계산 편하게 줬니?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냥. 그죠? 2 집어넣으면은 2는 4 마이너스 4 2, 6, 1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이건 뭐니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고 2, 4, 6, 8, 9가 되니까 이 값이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오잖아요. 극한값이 3입니다. 그래서 x가 2로 갈 때 얘도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인지 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괄호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고 집어넣으세요. 그냥 2는 4 2는 4 플러스 3 이거 3이네. 같다는 게 보입니까 지금? 그럼 얘도 뭐가 됩니까?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또는 조임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fx는 식을 몰라도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식을 몰라도.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유제를 보면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자, 이 양쪽 끝에 있는 함수가 보이고요. 가운데 함수가 끼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등호가 없죠. 지금 등호가 없어. 그걸 만족시킬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무한대로 갈 때는 여기도 적용이 돼야 되고 여기도 적용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 함수 fx를 찾는 게 아니라 그 함수 fx에 또 다른 식이 분모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fx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 그 fx에 3x의 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해주면 양쪽에 있는 여기에도 똑같이 3x의 제곱 플러스 2x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5x 요게 3x의 제곱 플러스 2x 여기는 4x의 제곱 플러스 3x 여기는 3x의 제곱 플러스 2x 이거 제곱입니다. 이거 글자가 잘 안 나오죠.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는 거예요. 리미트를 씌우는데 이게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요걸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고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계수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왜?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되면 유리함수죠. 계수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수가 동차식이야. 여기 분모 분자가 동차식이야. 분모 분자가 동차식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계수 비만 가지고 최고차는 계수 비만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이 극한값이 이 색깔 달리 해가지고 요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 3분의 4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 극한값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3분의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리미트를 씌워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도 비록 이 fx의 식을 몰라서 이걸 어떻게 계수 비교를 될지 모르지만 그 값은 어디로 간다? 극한값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3분의 4로 갈 수밖에 없다. 다 끝. 그 다음에 보면은요, 아이고, 이게, 저번 시간에 수업한 것 때문에, 가우스 함수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록 말만 가우스 함수란 말만 안 두지, 누구는 누구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낱말을 좀 기억을 하세요. 요거 이상한 기호 속에 들어있는 숫자보다 크지 않은, 뭐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가우스 함수라는 것부터 알고 계세요. 뭐보다 크지 않은 말장난하고 있죠. 최대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 가우스 함수 요 속에 들어있는 문자든 숫자든 이렇게 주면은 이 가우스 요 숫자는 요 숫자 빼기 h 이렇게 많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때 그러면 h 또는 뭐라고든지 뭐 t 이렇게 둬도 상관없는데 이 h가 뭘 뜻하느냐면은 0은 될 수도 있는데 1은 안 되는 그런 수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 속에 들어있는 요 숫자에다가 뭘 빼는데 0도 빼줄 수는 있지만은 양의 소수 부분을 빼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0 아무것도 안 빼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가우스 기호 속에 들어있는 숫자하고 그냥 숫자를 끄집어 떼내면 아무것도 안 빼줄 수가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고 빼줬으면 작아져 버리는 거죠. 이게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요게 h 요거는 뭘로 바꿔칠 수 있니? 요거 마이너스 h인데 h가 제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하고 같아져 버리잖아. 근데 여기가 제로가 아닌 숫자를 빼주면은 얘가 더 작지. 그치?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잖아, 얘보다. 그렇지만은 요 속에 들어있는 숫자에다가 1을 뺀 것보다는 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그러나, 여기 극한에서는 요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게 나오면은, 그게 요게 만일 이렇게 뭐 x 제곱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h 이걸 대입해 버리면 돼요. 같은 거니까. 단지 h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 h가 0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1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리 이야기하지만은 이 가우스 함수의 극한에서는 대부분 요 앞에 있는 것만 필요하지 요 뒤에 있는 건 불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급한 경우는 x 제곱이면 이거 그냥 x 제곱의 가우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x 제곱 집어 넣어줘도 하나 탈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풀으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풀어라.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가우스 지금 3분의 x가 가우스 기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x 마이너스 h 단 h는 0부터 시작해서 1은 안 되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해서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분의 12가 있고, 괄호 열고, 3분의 x 마이너스 h, 단 h는 이거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요렇게 지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곱하면은 이거 약분됐어. 3분의 10이 4가 남고요. 마이너스 x분의 12h, 이렇게 되는 겁니다. h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수가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h라는 수를 곱해주는 상수에 불과하고요.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뭐 제로로 가버립니다. 그죠? 4만 남잖아. 답이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내가 그랬죠. 이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결국은 이거 보세요. 이걸로 해서 제거되는 거 봤죠? 여기가 h가 있는 부분이 결국 여기에서만 상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는 가우스 기호 속에 들어있는 요 숫자하고 갖다가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는 x분의 12가 남고 곱하기 이건 3분의 x 이렇게 해가지고 xx 약분 4 남아서 곧바로 4를 이렇게 끄집어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이잖아.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가 이렇게 있었고 곱하기로 가우스 3분의 x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 그런데 이 x의 범위가 가우스 속에 있는 요거의 범위가 어떻다 그랬죠? 요거는 0을 빼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왜 이퀄로 표시하냐 이거 3분의 x 요거 같을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다고 여기 이렇게 해놔죠. 여기에. 그러면 요거 부호 요거는 3분의 x 빼기 1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가우스 함수가 아니라 거기에 여기 붙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가우스 3분의 x에 x분의 12가 지금 붙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x분의 12를 양쪽에 다 곱해를 줘야지. 그죠? 3분의 x 마이너스 1 여기에도 x분의 12를 양변에 다 곱하기를 해줬어야지. 그래서 여기에도 리미트를 x를 뭐로 보내요? 여기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죠. 여기에도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여하튼 여기는 약분이 돼가지고 무한대로 보내봤자 4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분돼서 이건 4가 남고 마이너스 x분의 12가 되는데 요게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제로로 수매고 4가 돼가지고 이 극한값은 4로 가는 겁니다. 그럼 샌드위치 정의에 의해서 이것도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0이
가우스 3분의 x 이게 어디로 간다? 4로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랬어요. 앞에 샌드위치 정의를 배웠구나. 세 가지 풀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유제 3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누구보다 크지 않은 말장난 최대로 말장난한다 가우스 함수다. 그럼 첫 번째, 이거 대신 뭘 대입한다? 가우스 x분의 1 대신에 x분의 1 마이너스 h를 대입해서 푼다. 단 이 h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런 거다. 그럼 그걸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있고 괄호 열고 x분의 1 마이너스 h 괄호 닫고 h는 이거다. 숫자의 숫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h가 있고 x가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제로로 가버리죠. 응? 그 답이 제로가 아니잖아. 뭔가 잘못 적었어. 아, 요거 빠뜨렸네요. x 마이너스 1 빠뜨렸죠. 아, 네, 지금 다시 적어야 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요걸 대입을 하고 나한테 여기 마이너스 x분의 1이 여기 더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거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얘하고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니까 숫자를 앞으로 빼도 돼요. 이게 숫자를 대신하는 문자에 불과하니까요. 0으로 갈 때니까요. 이거 여기 0 집어넣으면 뭐고 뭐 h가 얼마나 큰지 관계없이 제로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됐죠? 또는 두 번째 내가 그랬잖아. x가 일단은 제로로 가는 극한값에서 가우스 함수는 뒤에 h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가우스 x분의 1은 그냥 x분의 1이랑 같다. 그럼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여기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제로를 적어놔야 되잖아요. 이건 제로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방법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x분의 1의 가우스예요. 가우스 x분의 1은 자, 뭐하고 같거나가 작다. x분의 1하고 같거나 작지만은 x분의 1 마이너스 1 이거보다는 같으면 안 되죠. 무조건 요거보다는 커야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가우스 x분의 1이 아니라 가우스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1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는 x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또 마이너스 x분의 1이 돼줘야 되죠. 요걸 밑에 좀 적을게요. 좀 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분의 1의 가우스 x분의 1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x분의 1을 빼주는 걸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등호가 들어가고요. x분의 1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x분의 1 빼주는 게 구한다 그랬죠. 이거 양변이 전부 이게 x분의 1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좀 띄워놓고 여기는 지금 x분의 1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또 x분의 1을 빼주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x를 오더리 몽땅 곱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x를 몽땅 곱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x를 몽땅 곱해야 되고 얘도 이렇게 해서 x를 몽땅 곱해야 되잖아요. 그것의 리미트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x가 어디로 갈 때? 제로로 갈 때. 그것의 리미트를 구하는 거잖아요. x가 어디로 갈 때? 제로로 갈 때. 그것의 리미트를 구하는 거잖아요. x가 어디로 갈 때? 제로로 갈 때. 근데 이게 지금 제로죠. 제로. 이거는 극한값 대입하기도 제로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지금 제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남았지만은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요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제로 집어넣으면 제로죠. 이게 요쪽 극한값이 제로로 가고 요쪽 극한값도 제로로 가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제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풀이가 완성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합성함수의 극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